자, 문제 17번부터 할 차례죠.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뇨의 점유 면적은 분뇨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 O예요, X예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30제곱미터 이하, 무슨 100제곱미터 이하, 요것은 분뇨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대요. O예요, X예요? 기지 면적은 뭘 얘기하냐면 기지, 요 분묘, 요 한 기, 두 기 이렇게 하잖아요. 셀 때 한 기, 요게 기지예요. 요 밑에 있는 땅. 요걸 기지라고 그래요. 30제곱미터 이하 또는 1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 면적을 얘기합니까? 어디? 옆에 있는 면적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비석 세우고 나무 심은 요 면적까지 얘기해서 30 이하, 10 이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X예요. 기지 부분의 면적만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설치구역 면적이라고 해요. 설치면적, 설치구역 면적이라고 그래요. 1번 틀린 거예요.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 형태로 합장해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번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이렇게 돼 있죠. 사망한 사람의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다. 종손이 지금 관리할 수 있어. 그런데 사망자의 후손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제 이거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종중묘다 이렇게 되면요. 자, 종중묘입니다. 이렇게 남의 땅입니다. 비종중이 묘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묘를 이렇게 조성해 놨겠죠. 이렇게 한두 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종중묘예요. 그러면 요때 분묘기지권자는 누가 됩니까? 자, A 땅입니다. 여기 묘를 이렇게 하나 써놨습니다. 요거 근데 땅 주인 A인데 요거 묘자리 요거 쓴 사람이 요자리 쓰고 여기 모신 사람은 C예요, C. 그럼 분묘기지권자가 누가 돼요? C가 되지. 후손. 연고자. 큰아들, 작은아들, 딸 이렇게. 남의 땅. 이 사람이 오케이 해서 묘자리 썼어. 분묘기지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요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분묘기지권자. C라고 제가 이미 써놨잖아요. 이 사람이 분묘기지권자예요. 자, 종중묘로 왔어요. 남의 땅이에요. 종중이 묘를 이렇게 하고 이랬을 때 남의 땅이기 때문에 이 종중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겼어. 이 분묘기지권을 요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요때 분묘기지권자는 누구예요? 자, C가 종손이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자는 누가 돼? 원칙적으로 종손 이렇게 돼. 원칙. 그럼 누가 이걸 관리해? 이걸 종중묘 누가 관리해? 종손. 요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종손인데 여기 D는 요 묻히신 분의 후손이라고. 후손, 연고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아버님 여기 묻혀 있는데 이 D라는 사람이 요 종중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자가 D가 되는 거예요? 연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손이 되는 거야? 종손이 우선하는 거예요. 종손이 우선한다고 이 사람보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판례를 끊어서 얘기해 놓으니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되는 경우, 시효취득이었나 봐요. 사망자의 연고자는, 그죠? 사망자의 연고자는 D요, D.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여기서 딱 눈치를 채야지. 종손이 관리할 수 있는 때는 이 말은 이게 종중묘구나. 종손이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분묘기지권을 갖다가 시효취득한 것을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D가, 연고자가. 그렇습니까? 누가 주장하는 거 이거? 종손이 관리할 수 있고 종손이 있으면 종손이 우선하죠?
여기가 되는 게 아니고 뭐여서 그런 거예요? 종중묘여서. 종중묘라는 말을 갖다가 종중묘지라는 말을 앞에 쓰고 있지 않지만 종손이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이 말 나온 거 봤을 때 뭐예요? 종중묘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X입니다. 3번. 그러니까 정답이 1번, 3번이에요. 기출문제 요게 4번. 분묘기 뒷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어. 그때는 시효 취득의 경우니까 무상이죠. 무상. 시효 취득은 무상이잖아요. 맞죠? 4번.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에도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그 정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 뒷권은 어떻게 되는 거? 존속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맞죠? 틀린 건 1번하고 3번이고 그 당시 요게 이제 복수 정답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안 받아줬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됐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역사를 설명드려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여러분들 어떻게 왜 1번이 그 말이 안 되는 걸 판단해 보세요. 1번이 판례입니다. 판례를 뒤져보면 판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얘기한 분묘의 점유 면적은 분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어요. 판례가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그 판례가 옛날 판례예요. 자 보면 매장 및 분묘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옛날 법이에요. 이거 매장 및 분묘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 이 법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에 요거 법의 취지가 뭐냐? 묘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 법의 취지가. 그래서 분묘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장사 등이라는 표현을 해서 여기는 매장이에요. 매장. 묻는 거. 매장 일변도의 장사 문화에서 여기는 매장, 화장, 뭐 봉안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문화가 다변화되는 거예요. 묘를 줄이고. 그러면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 법 시절에 뭐가 있었냐? 그 당시 매장의 그 분묘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어. 이때 당시에 그 20제곱미터다 그랬을 때 20제곱미터는 이렇게 있으면 요 기지 부분의 면적이 20이야. 이 당시 법은. 이해되세요? 이때 법은 20제곱미터 이하야. 개인묘가. 근데 그 20은 요거 면적을 가리킨다고 돼 있어.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 판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법에서 얘기한 20제곱미터는 무슨 면적을 얘기한다? 기지 부분의 면적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응? 근데 요렇게 규제를 하니까 뭐냐면 요 면적은 20인데 응?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건 이거밖에 안 돼. 요렇게 해서 주변의 면적이 으리으리해.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 여기만 딱 규제를 하니까 더 큰 규모의 묘를 조성해 버릴 수 있잖아요. 요것만 지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법이 미흡했던 거예요. 바꿉니다. 여기서 30제곱미터 이하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걸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요. 30제곱미터 이하로 바꾸게 되면 이때보다 늘어났잖아. 지금 줄인다며 늘어났잖아. 근데 느린 게 아니야.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있을 때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기지 부분의 면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비석 세우고 나무 심고 여기 면적까지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30이야 이렇게 된 거니까 규제를 이거보다 세게 한 거예요. 면적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이제 출제를 언제 했느냐? 이때 당시 출제를 했지.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한 요 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 판례 그대로해서 기지 1번처럼 기지 부분의 면적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는 맞았지. 이때는 맞잖아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근데 여기는요. 법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기지 부분의 면적만 얘기한다 그러면 X지 이게.
그럼 옛날에 판례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판례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이 판례니까 맞아요 라고 한 게 그 당시 1번을 정답으로 안 한 이유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판례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맞는 겁니까 이게? 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건데 이거 그냥 그대로 판례니까 맞아 이렇게 우기면서 정답을 3번밖에 안 한 거예요. 복수응답 돼야 됩니다. 이건 다 없어져야 돼요. 옛날 얘기요. 네. 이런 얘기는 1년 동안 수업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오늘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9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면적에 대한 연결 중 틀린 것은 개인묘지 30 이하 맞죠? 네. 가족 자연장지야 100 미만 맞죠? 네. 종중문중 자연장지 요게 틀렸네. 1000 이하가 아니고 20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죠. 3번 틀렸어요. 법인묘는요 이상하다고 그랬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5번은요 가정묘는 100제곱미터 묘입니다. 묘 이하. 예. 틀린 건 3번이죠? 자 20번 가시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 내용 중 틀린 것을 몽땅 고르시오. 기억번. 장래의 묘소는 분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안에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가묘를 갖다가 조성해 놓은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건 묘가 아닙니다. 그건.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묘를 설치했을 때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무단으로 설치했을 때 즉시 취득하는 건 없어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를 써봤을 때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있어도 즉시는 아니에요. 디귿번. 평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쵸 그쵸. 모양을 띄고 있어야 됩니다. 봉물의 형태를. 맞고. 리얼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100% 틀리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죠. 아까 그 설치 면적하고 지금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분묘기지권 얘기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주변의 빈 땅까지 미쳐요. 그래서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까지 미치겠죠. 뭔 소리요? 아니요. 분묘기지권이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치는데 어느 부분까지 미치냐는 몰라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또 해야 되네. 자, 이게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게 법인 거예요. 자, 분묘기지권이 있고, 근데 이것은 땅 주인하고 분묘기지권자 사이의 사법 관계예요. 이거랑.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법적 영역으로서 설치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묘를 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개인묘의 설치 면적은 어떻게 돼요? 30제곱미터 이하지. 이거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석 세우고 여기 나무 심고 요 면적 요거 다 합쳐서 이게 30 이하가 돼야 돼. 요게 넘어가면 법위반이에요. 이건 똑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거랑 같은 A 다시에 뭐라고 해봐요. 그런데 이게 남의 땅에서 B 땅 그랬을 때 요렇게 요 있고, 자 요때 남의 땅이었을 때 A의 분묘기지권자의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려놔서 그렇지. 같은 거.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는 32야? 아니요. 이거 관계없어 이거하고는. 어느 부분까지 미쳐? 몰라. 그때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정할 문제야. 어디까지 미쳐? 모른다니까. 이건 사법 영역이야. 누구하고 관계해서? 땅 주인하고. 이건 누구하고 관계예요, 이건? 국가하고 관계야, 국가.
국가가 왜 이렇게 왕릉 설치해놨어? 거기서 국가가 단속을 한다니까, 그건? 그럼 국가 문제고, 이건. 그거하고 관계없이, 같은 묘라도 관계없이 땅 주인하고 관계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 비석 세워놨어. 치워 말어. 그런 것에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눈을 감고 계시네. 됐습니다. 아, 모르셔도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1번. 틀린 것을 원했습니다. 21번 가십니다. 개인면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왜 20으로 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닌 22. 옛날 법이 22니까 그런 거예요. 자, 2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하고 나서 30일 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겠다. 매장하고 30일 내 사후신고. 맞죠? 3번.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를 말한다. 가족, 그러면 뭐예요? 친족, 이렇게 되죠. 가족, 친족, 이렇게 되죠. 4번. 시장 등은 묘를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해서 법인묘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법인묘 그럴 때 법인은 무슨 법인? 법인묘지 할 때 그 법인은 무슨 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만 법인묘를 설치할 수 있어요.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용거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당된 유골을 갖다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네, 1년 내에. 자, 234페이지 갑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23번입니다. 23번. 옳은 것은, 자, 대상 물건 표시라는 준공연도, 용도 지역, 방향을 기재한다. 맞습니까?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거. 준공연도 있습니까? 요약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 몇 페이지야? 144페이지야. 144페이지. 대상 물건 표시란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항목이죠? 거기에 준공연도를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찾으시고, 용도 지역이 있습니까? 용도 지역 없죠? 방향은 있습니까? 방향? 방향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용도 지역. 자, 2번. 환경 조건란에는 승강기, 배수, 요걸 적는다. 자, 환경 조건란에 적는 거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데, 일소진. 환경 조건란에 적는 거. 일조량, 소음, 진동. 2번에 나와 있는 승강기나 배수는요, 어느 칸에 적는 거예요? 승강기, 배수,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이거 뭐예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2번도 틀렸죠. 3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안에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종부세를 기재한다. 종부세 아니고, 그죠? 자,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출제합니다. 4번.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경비실과 관리주체를 기재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 적는 거. 경비실, 있냐 없냐. 관리주체, 누구냐. 이렇게. 자, 5번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는 벽면 상태를 기재합니다.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는 적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자 2개 나와요. 소방, 난방, 배수, 기타 뭐 이렇게 되죠. 벽면 도배는 따로 있죠. 네, 그래서 X예요. 자, 정답은 그래서 4번. 자, 24번 가시겠습니다. 이번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주거용입니다. 1번. 벽면 도배 상태는 대상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한다. 자, 대상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방향, 내진, 위반 건축물, 아까 준공연도 뭐 이런 거
대지, 지분 뭐 이런 거죠? 벽면 도배는 따로 있죠?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2번 확인 설명서에는 1km 이내에 비선호시설의 유무도 확인해서 기재하도록 서식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비선호시설 1km 이내에 있는 혐오시설 같은 거 적는 거예요. 자, 비선호시설은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아니면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기본 확인사항. 혐오시설은 한번 둘러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세에 관한 사항란에는 부동산의 매각 및 매입에 따른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기재합니다. 어떻게 해요? 취득 관련 조세, 매입에 따른 조세만 적는 거죠. 취득, 매각은 아니고 매각 때문에 틀린 겁니다. 확인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에 관련된 조세는 설명할 조세가 아니에요. 자, 4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법정이상권, 유치권, 구축물, 적치물,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그 다음에 정원수를 기재합니다. 그랬어요. 실제 권리관계는 두 가지를 적어주죠. 하나가 뭐냐 그러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4번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 이걸 통해서 공부해 두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구축물이나 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알선했을 때 적어주는 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구축물, 적치물 이건 토지와 관련된 거니까 주거용 건축물에는 그런 거 적어주는 게 아예 없다고요. 그래서 구축물, 적치물 때문에 틀린 거야.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그 다음 5번. 환경 조건란에 적는 거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일소진 기억하셔야 되고, 따라서 판매 및 의료시설은 틀렸죠. 판매 및 의료시설은 어느 난에 적어요? 어느 칸?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 그러면 어떻게 돼? 입지 조건 그러면 도, 대, 차, 교, 하나, 둘, 도, 교, 판. 근데 여기는 의료시설 붙어 있어요. 판매 및 의료시설. 입지 조건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틀렸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 자, 25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는 그 밖의 시설물 칸을 적는 게 있어요. 내 외부 시설물 상태란 중에 제일 마지막이 그 밖의 시설물이에요. 자, 요거 익혀주세요. 거기에 적을 것은 가정 자동화 시설 등 가정 자동화 시설의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다. 이게 주거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란 중에 제일 마지막 칸이 그 밖의 시설물이고, 거기는 가정 자동화 시설의 설치 여부를 기재한다. 예? 요거 영어로 하니까 홈 오토메이션 뭐 이렇게 나오네요. 저희 집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예. 2번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자 들어가죠? 네. 그럼 어떻게 조사하죠? 개공이 직접 확인합니다. 관할청에 가서. 2번도 맞죠? 자, 3번 갑니다.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란은 그 밖의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공부에 안 나오는 것은 부동산 종합 정보망. 여기서 얘기한 공부는 뭐예요?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할 때 공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규제사항은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워도 알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 정보망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비선호 시설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기재하는 것이 바로 세부 확인 사항이죠. 네.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 쪽에 들어가는 것은 특징이 요구할 수 있다더라 이거죠.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네 가지죠. 실내, 벽이, 관해요. 이렇게 네 가지. 실내, 벽이, 관해. 다 맞습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내 외부 시설, 그 다음에 벽 도배,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맞잖아요. 네. 그런데 뭐요? 비선호 시설은 여기 안 들어가죠. 네, 그죠. 그 다음에 5번 예정 금액 등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예정 금액을 적고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은 역시 마찬가지 중개 완성되기 전,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완성되기 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완성된 때 아니면 완성되기 전 이렇게. 자, 27번 가십니다.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27번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비주거용입니다. 1번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어때요? 비주거용 건축물에 적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네, 자, 요렇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확인 설명서 1번 빠르게 막 그 시험지에다 막 적으셔야 돼요. 3번, 4번 이렇게 하면서 주, 비, 토, 입 이렇게. 비주거용 물어봤죠?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 환경 조건은 뭐 뒤에만 나와요? 주거용. 없습니다. 비선호 시설 여기까지 주인공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선호 시설 비가 오다가 말다가 여기까지 한 세트. 자, 두 번째는 이제 입지 조건 이런 겁니다. 입지 조건은 거의 다 있는데 여기만 쏙 빠지고 그 다음에 또요 공법상 규제상 요것도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쏙 빠지는 거예요. 쏙 빠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요 세 가지는 건축물이 있을 때 기재하는 항목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그라미 X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놓쳐서는 안 될 게 어떤 확인 설명서가 됐든 공통으로 기재하는 언제나 나오는 기재 항목이 있죠. 예, 그래서 예수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취관 발표다. 취관 발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권에는 이제 요것도 들어가요. 실제 권리관계. 6개입니다. 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뭐 이런 거. 대상 물건의 표시, 이렇게. 이것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도 이거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나온 게 요거 아니에요, 요거. 적습니다. 공통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든. 이걸 빼먹으시면 안 돼. 요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이거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공법상 규제. 이것은 비주거용도요. 적잖아. 요 입지 조건과 공법상 규제사항은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쏙 빠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있습니다, 여기요. 예. 자, 세 번째요.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은 요거잖아요, 요거.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거잖아요, 요거. 이 적는 거 맞죠? 네. 예. 근데 마지막에 있는 환경 조건 어때요? 주거용어만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것도 몰라도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공이. 제발 믿으세요.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공이. 얘 둘이에요. 응? 이 주인공이 얘 둘이에요. 환경 조건은 여기밖에 없어. 나머지 하나도 없다고. 비선호 시설은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여기서 답이 결정이 돼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박스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오지선당이 나왔어. 거의 답이 여기서 결정돼요. 응? 5번이 답이잖아, 5번이. 비주거용에는 환경 요건이 없잖아. 응? 그렇죠? 뭐 또 화나신 거예요? 29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9번. 빨리 넘어가. 29번이에요?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대상 물건 표시는 제일 첫 번째 항목인데 맞아. 기본적 사항이니까 대장 보고 적어요. 맞죠? 네. 중개 2번요.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짓말.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3번. 입지 조건은 개업공인회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렇습니까? 개공이 확인해갖고 적어준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개공이 확인해갖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자, 4번. 매도인과 매수인은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 개공이나 소공은요.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맞죠? 네. 전입니다. 전 여기도 5번도 맞고 틀린 거 2번 30번 가시겠습니다. 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천천히 1번 권리관계의 등기 후 기재사항은 개업 공인인계사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본 쪽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텐데 그러면 개업 공인인계사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기부 띄면 끝이에요. 이게 기본 확인사항이죠. 반면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을 권리관한 사항은 등기부에 안 나온 게 돼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자료 요구에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게 되니까 이것은 세부 확인 사항이죠. 다시 한번 권리관계는 기본,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이걸 2번 건폐일에 상한 용역률에 상한은 개업 공인인계사가 확인해줄 기본 확인 사항 쪽에 들어가는 건 맞죠? 네. 공법상 규제 사항이니까 기본 확인 사항. 그런데 뭘 가지고 확인해요? 시도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고 건폐일의 상한, 용역률의 상한이니까 조례. 시군 조례입니다. 틀렸죠? 3번 예정 금액은 개업 공인인계사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맞아요? 틀려요? 기본은 기본입니다. 기본. 다시 한번 여기가 크게 보면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그다음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기본 확인 사항 보면 암기하실 때 기표와 권가 양관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8개요. 자, 기표랑 권가 양반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이 8개가 요 기가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예정 금액은 예 줘버려라. 예 줘버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뭐예요? 기본이지 기본.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거짓말 했잖아 지금. 그래서 틀렸어 앞에가 또. 그 다음에 중개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고 돼 있지. 완성된 때가 아니고 완성되기 전. 여기도 틀린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틀렸어요.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줄 때는 거래 금액을 적는 게 아니야.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거지. 끄트머리도 틀린 거잖아 지금. 거래 금액이 아니고 예정 금액. 세 군데나 틀렸다고. 4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상물의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서 여기까지 맞아. 취득 관련 조세는 어때요? 이거 봐요. 공통 기재사항 맞죠? 맞죠?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적어줄 게 없죠?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임대차도 기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틀린 거지. 5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의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인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 5번도 틀렸죠? 맞는 거 몇 번? 1번. 자, 31번입니다. 골라보십니다. 기본이냐 세부냐 물어본 건데 기표와 권공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입지 조건 기본이요. 3번에 예 줘버려라. 예 줘버려라. 기본이요. 4번에요. 줘. 취득 관련 조세. 이거 조세잖아. 이거 조세. 아, 이것도 기본이야. 5번에 나와 있는 B는 B. 입관 B. 이것도 기본. 그렇지만 이제 2번에 있는 실제 관리 관계는요. 세부잖아요, 이거요. 기본이냐 세부냐 구별을 철저히 해두시라고 그랬죠. 예. 자, 32번 갑니다. 32번에 보면 개업 공인인계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 비주거용입니다. 비주거용. 예. 틀린 것은 1번. 자,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적는다. 표시니까 기본적 사항이니까 뭘 떠들어보고 기재해요? 대장. 그죠? 맞습니다. 2번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가로 안에 체크 표시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거라고 그랬죠? 맞는 거예요. 출제 유력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은 뭐에 따라 기재한다? 시군조례. 4번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중개보수는 뭘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이거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황당하다고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4번. 자, 뒤쪽은 협의가 없을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게 아니요. 실무에는 이것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가세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죠? 근데 복비를 100만 원 받았죠? 그 100만 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부가세를 따로 받으려면 부가세 별도로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포함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뒤쪽은 맞는 표현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대부분 보면 뭐라고 해설을 해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거 모르겠네. 밑에도 그렇게 써놨죠, 지금.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써놨죠. 그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뭐가 틀린 거예요? 거래 금액이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이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누가 아니래. 근데 그런 얘기를 부가세 별도라고 안 써놓으면 포함된 걸로 치는 거라고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뒤쪽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근데 시중에 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보게 되면 전부 다 요것처럼 해설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위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사실은. 해설 제대로 된 해설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예? 앞쪽이 틀린 거예요. 자, 5번. 공동중개했을 때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공동중개한 사람 다 날인해야지. 이때는 서명 및 날인이야. 개공이니까. 자, 33번 보시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중개사항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토지 고르라는 거야. 토지. 이거네, 토지. 여기. 이거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선호시설 있나요? 여기 있잖아.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해야지. 환경요건은요? 환경요건은 없어. X. 관리 관한 사항 X. 나대지를 꼭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토지는 X. 자, 네 번째. 공법상 규제사항은 다 있는데 끝에만 쏙 빠진다니까. 있어요. 그죠? 마지막 입지 조건은요? 있습니다. 여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는요? 여기 지금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 여기 지문에 안 나왔지만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다. 그러면 동그라미요, X요? 있는 거지. 왜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공통이에요, 공통.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하여간 3개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 34번을 갖다가 1초 만에 풀어보십니다. 입지 조건 그는 뭐예요? 도, 대, 차, 교판. 차가 주차장이에요. 여기 공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상식적으로 풀라고 하면 안 돼. 이걸 상식적으로 풀면 답을 3번 고르게 돼 있어. 상식으로 안 돼, 이거. 공원이요, 공원. 자, 35번 가시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걸 적어야 되겠다. 그쵸. 자,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렇죠.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적죠. 다시 한번.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중요한 것들. 용도 여기다 적죠. 용도. 그 다음에 방향 여기다 적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뭐 이런 거 내진.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요거 전부 다 어디에 적어요? 대상 물건의 표시. 그게 어디예요? 기본 확인 사항이다. 자, 3번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예정 금액을 적겠다. 완성되기 전이죠. 완성된 때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맞고. 4번 벽면 도배 상태는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벽 도배도요.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니까 자료 요구해서 확인한 걸 적어주죠. 맞습니다.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 공인인가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여기 보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여기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소방 다음에 방자 나온 거 난방이 하나 더 있어요. 소방, 난방, 배수, 그 밖에 기타 등등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방 여기는 뭐예요? 자동 여기 경보형 감지기 여기 적어주는 게 자동 경보형 감지기. 비상벨 아니고요. 예, 여기다 비상벨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주거용일 때 비상벨은 없어요. 비상벨 대신에 뭐요? 자동 경보형 감지기. 있다 없다 몇 개 있다 이거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파트 포함이요 제외요? 제외. 아파트 제외.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인데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5번 틀렸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비주거용 또 나왔습니다. 비주거용 환경 조건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예. 자, 2번 입관공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요 네 번째 서식이죠. 여기는 입지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에 쏙 빠진다고 그랬죠? 3번 비주거용 건축물의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요거 비주거용 건축물이에요. 그때 비선호 시설 있는지 없는지를 적습니까? 안 적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박스 여기가 핵심이에요. 요건 뭐요? 비주거용 건축물. 요건 뭐요? 비선호 시설. 그죠? 아, 없어요? 비선호 시설 이게?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3번이 잘못된 거. 4번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여기 세 번째 거. 그러면 일지로 인해 비선호 시설 존재 의무를 기재한다. 맞죠? 맞죠? 비선호 시설 있죠? 여기? 있잖아요,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비선호 시설 적어주죠? 비주거용은 안 적고 여기는 적고 그러잖아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4번 맞고 5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벽면 상태,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죠? 비주거용 건축물은 요거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벽면 도배 상태 뭐 이런 거 적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적죠? 맞잖아요. 동그라미. 틀린 거 몇 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겨우 240페이지까지 했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오전에 모여서 241페이지부터 끝까지 그죠? 3시간이 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3시간 정도 잡으세요. 오전에. 그때까지 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